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심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런데 파면 선고가 내려지기 이전에 충격적인 내란 계획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3월 8일 예, 탄핵이 되기 탄핵 이틀 전에 이틀 전 그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주대기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국감에서는 촛불 정국 당시 만들어진 계엄령 계획 문건이 폭로됐습니다. 공개된 문건에는 주요 도로 통제, 국회와 대학가 군 배치 등 계엄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자 문건의 진실성을 두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속히 해당 문건의 진위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도 이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게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로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계엄령 문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치열한 진실 공방.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계엄령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또다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지난해 이미 계엄령 계획이 담긴 문건이 공개가 돼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이번에 또다시 소장님께서 공개하셨는데요. 이번에 공개하신 문건은 어떻게 좀 다릅니까? 문건이 한 3가지 정도가 좀 다른데요. 예. 네. NSC의 한교안 대표에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라는 정황을 담은 문서가 하나 등장하고요. 예. 네. 그리고 또 계엄령의 군대 동원의 이동로나 이런 것들이 더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네. 네. 또한 국회의원에 대한 예. 체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아.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존 문건에는 예. 의원 정족수를 미달시킨다고만 나와 있는데 네. 이번에는 포고령을 위반하면 예. 구체적으로 검거해서 조속히 사법 처리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잠시 후에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요. 어떻게 해서 이 계엄령 문건을 입수하시게 됐나요? 저희 입수를 하게 된 건 사실은 이 사건이 다들 이제 수사가 종결됐다고 생각하는데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예. 참고인 중지 결정과 기소 중지 결정을 통해서 그냥 수사가 중단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중이라서 더 이상 이것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인데요. 네. 그것보다도 이 문건을 불법적으로 생성해서 아무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기밀 문서가 아닌데 나중에 기밀 문서를 이렇게 등록했던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관한 범죄로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재판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이 퍼즐이 좀 맞춰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수소문 끝에 예. 공익 제보자를 찾아냈고 예. 그 제보를 바탕으로 문건이 추가로 있다는 것을 확보했습니다. 방금 하셨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그러니까 지난해 계엄령 문건에 대한 진상 조사가 있었는데 제대로 밝히지 않고 그냥 중단된 거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 그 3가지 내용이 좀 새로운 내용이 들어있다, 더 구체적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판넬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국회의원을 검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한번 네. 보시죠. 설명해 주시죠. 이 내용은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예. 합수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합수단은 계엄사령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합수단을 얘기합니다. 예. 네. 예전 보안사령관인 전두환 씨가 12.12 쿠데타 일으켰을 때 이 사령관이면서도 합수단장이었거든요. 예. 불법 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을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좀 새로 밝혀진 것이고요. 예. 그렇군요. 두 번째는 보니까 진압부대 투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설명해 네, 주시죠. 그렇습니다. 기존에는요 광화문 일대나 네. 여의도 국회나 예. 이런 곳들 용산역 이런 예. 곳들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신촌이랑 대학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신촌과 대학로 일대, 서울대 서울대. 일대가 네. 추가되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집회를 할 수 있는 곳에 예. 네. 미리 탱크와 장갑차를 갖다 놓겠다는 계획이고요. 예.
새로 밝혀진 것은 톨게이트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톨게이트는 평양도. 왜 통제를? 톨게이트는 서울에 진입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예. 예전에 광주에도 계엄이 광주 민주항쟁도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출입로 다 막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한강다리도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를 통제하도록 계엄군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다 보시면 군부대들이 다리에 한 곳씩 있죠. 예, 예. 그 수도방위 사령부 예. 헌병대입니다. 네. 그들은 반란군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네. 만약에 계엄군이 들어왔다면 수방사 병력들이 진압됐겠죠. 예. 그 다음은 그 요런 것들 중심으로 있고 또 예. 하나는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이동 보시죠. 통로와 이동 방법을 또 구체적으로 네. 상당히 명시한 게 예. 있더라고요. 그 자료도 요것은 기동로인데요. 네. 탱크 부대가 진입할 수 있는 기동로를 구체적으로 나열해놨습니다. 네. 예, 청와대는 양주와 구파발을 통해서 구기터널로 진입한다. 네. 네. 국방부와 합참은 양평, 구리, 동대문, 용산을 거쳐서 하고 예. 국회와 정부청사, 법원 등도 기동로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시행 계획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을 전제로 둔 문서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급변 사태를 대비해서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오해를 하는데 이것은 작전 계획에 병력이 수도권으로 진입한다는 건 없습니다. 이 탱크 부대들은 네. 모두 북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모든 예. 작전 계획이요. 예. 왜냐하면 서부 전선이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네네. 북한군의 탱크 부대가 내려오는 것을 예. 이 주력 부대가 다 막게 되어 있거든요. 탱크가 왜 서울로 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행위 자체가 예. 반란이기도 하지만 예. 네. 이적 행위이기도 한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 뭐 할 말을 잃었는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국가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이런 문건을 만드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거고 네. 뭐 탱크가 뭐 시내로 온다든지 네. 대학가를 통제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평시에 계엄을 한다 예. 하더라도 그것은 기무사의 권한이 아니라 예. 합동참모본부의 권한입니다. 예. 네. 그래서 합참 작전과에서 평시나 전시의 모든 계엄 업무를 수행하고 네. 그 사령관은 합참 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군 병력에 대한 동원에 대한 권한은 합참 의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건 작성 주체가 지금 기무사인 거잖아요. 네네. 그 점이 그럼 큰 문제가 되는 거군요. 네, 큰 문제가 되죠. 예. 왜냐하면 기무사의 역할은 예.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감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이 반란을 진압해야 되거나 네. 사전에 모의하는 것을 감시해야 될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본인들이 스스로 군사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것이 아하. 특징적이죠. 그것은 기무사 이전에 보안사가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찬탈한 예. 12.12 군사 반란이 있고요. 네. 그 전에 돌아가면은 박정희 대통령도 특무대 그러니까는 보안사령부의 전신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버릇을 못 고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뭐 국감의 그 주요 장면도 나왔지만 쿠데타라고 말씀을 네, 하신 이거는 거군요. 명백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러면 이 계엄령 문건은 그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누구의 지시로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는지? 저희는 사실은 이제 수사 결과를 얼핏 보면 예. 한민구 장관이 지시한 걸로 나오고 그 있는데요. 당시에 예, 저희가 며칠 전에 또 다른 폭로를 했습니다. 예. 네. 당시 2017년 2월 17일 날 예. 한민구 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조현천 사령관에게 네. 그보다 일주일 앞선 청와대에서 조현천과 당시 국가안보실장인 김관진 씨가 만났고 예. 만남 직후 사령부로 돌아온 조현천 사령관이 네. 아무도 모르게 수기로 초안을 작성하라고 다른 장군에게 지시를 합니다. 예. 네. 그것이 저희가 구체적인 문서를 통해서 저희 쪽에 제보가 들어와서 예. 네. 저희가 일단 문서는 공개를 못했고 일단은요 예.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가졌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사실상 키맨은 그보다 훨씬 일주일 전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했기 때문에 예. 청와대발 계엄령 문건 검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무사 자체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오더가 내려왔다는. 네, 그렇게 예. 봐야 되고요. 예. 그렇다면은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받지 않고 그러한 일을 했을 거라고는 사실상 상상하기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 판례를 보면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작년에 공개한 문건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당시 NSC 의장은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됐기 때문에 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네. 네 차례 NSC에 참석을 하셨고 그 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에 네. 보고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이죠. 아,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계엄의 개짜를 못 들었다 이렇게 변명할 일이 아니라 네. NSC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그거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몰랐다 그러면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무능력한 분이시죠. 왜냐하면 예. 대통령 권한대행은 단순한 직무를 대행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예. 대통령이 탄핵을 일단 국회에서 의결받았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정지되고 그렇다면 국군 최고 통수권자는 당시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예. 때문에 밑에서 이러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계획을 네. 전혀 몰랐다. 굉장히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알아도 문제고 몰라도 몰라도 문제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문건을 근거로 자유한국당 대표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령 문건 과정에 연루됐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NSC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자, 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반박을 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어제 국방위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거론되셨는데 계엄령의 개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NSC에 내가 참석할 일이 있으면 참석합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하는 계엄사 문건 같은 것은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어요. 예, 그건 완전히 가짜 뉴스고 가짜 뉴스가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고소나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주장이 뭔지 정확히 정리는 안 됩니다만 네. 이 문건이 가짜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이거를 뭐 보고를 들었는데 뭐 묵시했다 이런 게 가짜라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가짜라는? 저도 저게 잘 예. 모르겠어요. 예. 어떤 해명인지. NSC 의장으로서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좀 무책임한 해명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네 번의 주재한 회의에서 무엇이 오갔는지에 대한 부분은 회의록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요. 네. 문제는 네. 이 NSC 회의록이요. 네. 국가 기록물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향후 30년 동안 공개가 안 됩니까? 공개가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은 예. 검찰이 압수영장을 고등 법원장에게 예. 득해서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네. 강제로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네. 지난번 합수단이 그것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NSC 회의에 지금 황교안 대표가 참석했다는 뭐 증거 같은 건 있나요? 그거 정황은 다 있습니다. 정황을 왜냐하면 갖고 계신 거군요. 개최를 하게 되면 뉴스에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략은 어떻게 모인다는 것을 언론에 브리핑은 해줍니다. 네네. 예를 들면은 김정남이 피사됐을 때 뭐 한다던가 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NSC를 주재한다던가 했기 때문에 당시 3번 정도는 총리실 쪽에서 했고요. 한 번은 청와대에 직접 들어가서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지난 화요일에 지금 추가 제보를 하셨는데 윤석열 총장이 거론하셨어요. 이게 네. 계엄령 문건의 검찰 부실 수사에 대해서 네. 총장이 직접 답을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물론 대검에서는 지금 관여한 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어떤 주장이신 건가요? 이 합동수사단은 특검하고 다릅니다. 특검은 법에 의해서 설치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합수단은 대통령 특명사항이라서 관할 지역이 일단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당시 그래서 합수단장이 노만석 당시 서울지검 소속 부장검사였고요. 다만 독립된 청사에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인데요. VIP 관심 사안이고 특명 사안인데 과연 문무일 검찰총장과 소속 지검의 지검장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지 않나. 정무적으로 고위 공무원은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불기소 처분장의 맨 앞에 보면 윤석열 당시 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예. 네, 그게 자동 출력이란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건 굉장히 비겁한 변명이죠. 예, 왜냐하면 모든 문서를 위임 전결한다 하더라도 예. 지검장의 책임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 제기를 불기소 처분장을 공개하면서 하면 예. 대검은 자기 보스를 이렇게 보호할 일이 아니라 예. 살펴보도록 하겠다.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재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진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뭐 하실 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요. 예. 아마 추가 제보들이 계속 들어온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과 더불어서 이 중대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군인권센터는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